정부 R&D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이고요.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 목차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짧게나마 엑스키스적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이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개발할 아이템에 대한 거겠죠. 진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수준도 국내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되고요. 물론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전 준비성입니다. 문헌 조사 외에도 기초 실험 결과 등이 사전 선행 연구로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에 기술 개발할 인력 및 장비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인프라가요. 개발할 인력을 채용해서 하겠다. 이러면은 또 우선순위에서 선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목표 및 연구 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의 내용하고 평가 항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후에 또 공인 시험 인증 기관에 또 인증을 받는 부분까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처가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 계획의 유기적 연결입니다. 개발의 필요성부터 독창성과 차별성, 개발의 내용, 방법까지 정량적 목표, 뒤에 사업단까지 해서 더 자세하게는 연차적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연구진의 추진 체계까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시고 저기에서 저기 항목에선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혼동이 발생하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사업화의 기대 효과입니다. 고용 창출하고 경제적 매출이죠.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인지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정부 R&D 사업을 제안한 다음에 이게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계획서의 충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평가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정량적 개발 목표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너무 이게 정량적 목표를 쉽게 작성하면 당연히 탈락을 하겠죠.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량적 목표를 수요기업 수준에서 요구하는 제품 인증 수준으로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증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하고요. 그래서 양산형 성능 지표를 제시한다. 이러면은 또 개발 기간 1년인데 아이템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걸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건 없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자기만의 계획, 사업 일정이라든지 개발 일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화 가능성을 확신을 줬다.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되는 거겠죠. 10번은 이제 알기 쉽게 작성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업계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용어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 용어 정리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가죠. 11번 기타 주인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 11가지로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실도입니다. 충실도를 기반으로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으로
심사 평가위원들을 설득한다. 예.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표에서 제시한 게 디딤돌 첫걸음하고 또 아이콘의 기관 추천인 경우죠. 예,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는 정원이. 그다음에 시장 확대형하고 대응형 평가표입니다. 예, 이 대면 평가표이고요. 예. 여러분 혹시 이 과제라는 게 서면 디딤돌 첫걸음은 원스타 평가여서 A지만 보통 서면 평가, 대면 평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한글 사업 계획서는 서면 평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대면 평가 발표 PPT는 대면 평가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까? 예. 중기부 과제의 특성인데 중기부의 과제는 한글 사업 계획서, 연구 개발 계획서, 본문 1, 2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참고 자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면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서면 평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내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면 평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장표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 대응형 관련인데요. 6개의 목차를 좀 제시해 놨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기술성 40%, 사업성 50%, 정책 부합성 10%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점수 배점이요. 저는 실제 평가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차의 점수 비중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1번부터 6번까지 6번은 어차피 협약 시에 제출하는 거니까요. 선정되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1번, 순번 1번에 해당하는 걸 한 50점을 드리겠어요. 예. 1번을. 그다음에 2번하고 5번을 각각 15점에서 20점, 나머지 3, 4번을 10점,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연구개발 계획서가 평가위원을 설득을 위한 내용이고 첫 단추인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이 개요하고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한 내용에서 약간 설득이 안 되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까지 안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기술 개발의 개발 기술의 개요하고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한 50점 정도로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연구 개발 과제의 최종 목표죠. 예,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세 번째가 사업화 목표입니다. 사업화 목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사의 매출액 추정치입니다. 5년간에. 예,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이 사업화 목표를 본문 1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본문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고 그게 이제 평가위원들한테는 이제 본문 2에 맨 하단에서 그게 정략적 성능지표 뒤에 그게 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본문 1, 2를 동시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평가 시스템 상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 1에 사업화 목표를 좀 정리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정 근거를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핵심 사항을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시에. 예. 한글 사업 계획서니까 본문 1 한글 사업 계획서부터 먼저 작성하시나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발 기술의 개요, 필요성, 독창성과 차별성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은 그 건을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핵심 장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 핵심 장표 하나,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 핵심 장표 하나, 개발 기술의 개요, 핵심 장표 하나 이렇게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핵심 장표를 작성하신 후에 그 건에 대해서 개조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예. 예. 핵심 자료 PPT를 먼저 작성한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 성장성, 시장 조사 분석을 좀 사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행 특허하고 회피 전략을 좀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명은 SM택의 최종 전산 업로드할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래는 뭐 시장 규모하고 성장성 관련해서 뭐 제가 조사해서 작성한 예시인데요.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선행 특허하고 회피 전략 관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기본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디딤돌 창업 과제가 15페이지지 않습니까? 페이지 수가. 예, 시장 대응형도 추천 과제인데 25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공고문에 보시면 이 페이지 수를 오버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중기부가 자유공모입니다. 자유공모. 아이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근데 아이템에 따라 일률적으로 좀 작성한다. 그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위원회의 이해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 15페이지로 물론 설득을 할 수가 된다고 하면은 뭐 15페이지로 작성을 하시는데 그게 좀 모자르다. 그러면 17페이지로 써주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약을 하면 이게 국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그게 페이지 수를 약간 오버를 해도 아까 평가표 보셨지만 페이지 수 오버한다고 그래서 감점이 있나요? 없죠. 예. 그다음에 연구개발혁신법상에도 감점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도 감점 규정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독성 두 번째 이제 가독성을 증대한다. 이거 뭐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밑줄, 볼두체, 뭐 색깔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목차별로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술 개발의 개요하고 필요성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한 30%에서 40% 할당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예. 보통 3페이지에서 4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평가위원회에 좀 관심을 유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연구 보고서의 논문 자료, 학술 자료 외에도 뉴스 기사라도 가능합니다. 이게 제안 연구개발 계획서가 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문서입니다. 설득문서. 특허 뭐 청구안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개발의 개요도 또 심사숙고하셔서 작성하시고 계속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목도 과제 아이템명도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계속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독창성과 차별성입니다. 보통 이것도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 독창성과 차별성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개발 기술의 필요성을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필요성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필요성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독창성과 차별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독창성과 차별성은 이제 요즘 많이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기존 기술이 있고 새로운 기술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병렬식으로 표로 작성을 하시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특허 출원인데 특허 출원 뭐 요즘 많이 지원합니다. 꼭 예비 출원 안 하셔도 무료로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사전에 좀 특허 출원이 힘들면은 최소 뭐 기술 이전이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준비 사항입니다. 이제 선행 연구 부분이 있고요. 선행 연구는 뭐 사이언스 온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키프리스, 특허라든지 논문 뭐 이런 거에서 문헌적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연구 부분도 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뭐 사전 준비성이 너무 안 돼 있으면 또 이것도 관점 사항이 아닙니까? 근데 좀 중요하신 거는 또 너무 많이 해놓으셔도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개발 내역으로 제시한 부분에 선행 연구가 한 50% 이상으로 뭐 돼 있다. 오해 살 수 있어요. 60, 70% 하면은 뭐 이거 다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개발 기간의 적정성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할 수 있는 거를 1년에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득 논리에서 밀리는 거게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목표하고 내용, 수행 일정, 결과물,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체계, 활용 방법하고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이 최종 목표 관련해서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 지표라는 게 너무 낮으면은 목표 지수가
그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를 좀 너무 높게 잡아 놓으시거나 하면 그 개발 기간 동안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서도 적정한 수준에서 물론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만, 예, 최종 목표를 달성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입니다. 이 단계별 목표는 원래 이제 협약 기준인데 중기부 이제 사업 계획서는 연차로 해석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단계라는 건 2+3에서 2년 해보고 3년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뭐 2+3, 2년이 1단계, 3년이 2단계 이런 식인데, 중기부에서는 이제 단계별 목표를 연차별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예, 디딤돌 과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시장 대응형은 이제 사업계획서 예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 내용 및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개요 부분하고 최종 목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이 기술 트리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요소 기술로 좀 이렇게 쫙 뽑은 다음에 그 내용으로 그 내용하고 방법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행 일정, 그 이제 개발 내용을 이제 시간적 개념으로 정리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개발 내용하고 방법, 수행 일정. 일정은 개발 내용을 시간적으로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내용을 그 추진 전략과 방법도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 순서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순서도 그 개발 내용을 순서대로나 도식화시킨 거를 추진 전략 및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관기관이냐 위탁기관이냐 공동개발기관이냐에 따라서 업무 비중을 정하는 게 추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이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일정, 추진 전략 및 방법, 이 추진 체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냐, 이걸 순서대로 그리냐, 거기에 그 개발을 담당하는 주체별로의 개발 비중은 어떻게 되냐. 근데 이거를 서술하실 때 딱 각기 놀아요. 이러면은 이제 유기적으로 그 짜임새 있게 작성이 된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활용 방안하고 기대 효과가 있겠죠. 예. 이 부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개발 목표가 있으면 레벨 1, 2로 해서 요소 기술이 쫙 뽑아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개발 내용 및 방법, 예? 그 다음에 추진 전략 및 방법,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추진 체계, 이런 부분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현황 및 사업화 계획 부분입니다. 그 이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마 1차, 2차가 있었죠. 1차는 아마 14대 1이었습니다. 일반 그 첫걸음은요. 예. 추천 과제는 뭐 한 3대 1 정도 이하로 된 것 같고요. 2차는 한 13대 1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장 대응형은 2차가 한 8대 1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2천이잖아요. 예, 여기 신규 장비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예, 통보할 때 또 그분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앞에 자꾸 난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어차피 이게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생기면서 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기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업비에 연구개발비 현금이죠. 분담금하고 포함해서 50% 이내로 인건비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하고 기존 인력 포함해서. 예. 먼저 인건비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연구 장비, 재료비, 뭐 시설 장비 뭐 사용하시는 거, 연구활동 사용하시면 뭐 디딤돌 과제, 그 창업성장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 구입까지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천대로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목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화 목표가 있는데 이 사업화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이 종료된 다음에 향후 동사의 매출의 추정치 5년치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정 근거를 또 적는 거고요. 또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를 산정하시죠.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화 부분의 목표는 사업화 목표다. 물론 나중에 종료가 되고서 이제 결과 평가를 할 때는 앞에의 기술성 부분의 정량적 성능 지표는 이제 뭐 성실 수행이냐 이렇게 하는데 평가하는데 중요 지표가 돼요. 그렇지만 이 사업화 목표는 선정 단계에서만
매우 중요하고 선정 후에는 이걸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끝나고 나서 기술료를 내실 때, 그다음에 이제 시장 규모, 수출입 현황이죠. 그다음에 수요처, 뭐 경제사 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화 양산화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작성하실 때 뭐 초기 시장 뭐 침투 전략이라든지 그런 타이틀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구매 조건부는 아닌데 뭐 구매 의향서, 뭐 NDA, MOU 이런 거 붙이셔도 좋고요. 요즘은 뭐 크게 이게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로 뭐 선정하거나 그럼 또 분위기는 또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하고 고용 창출 계획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올해서부터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시재산권의 확보하고 선행특허 조사 그거에 대한 회피 전략을 쓰셔야 돼요. 이게 평가위원들의 평가위원 의견을 적을 때 이게 필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기술 특허를 내시고 그 다음에 선행특허들을 조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회피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제 표준화 인증, 표준화 전략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9분 정도가 남았는데 연구개발 계획서의 본문 양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평가 시스템상에 본문 1하고 본문 2 온라인 입력하는 데가 동시에 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상에. 그러다 보니까 제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2 온라인 입력한 데 있잖아요. 그날 평가위원들은 한 개의 기업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서면 평가는 뭐 12개 되면은 물론 이제 원스톱 평가는 제외가 되겠죠.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 7개 분과당 5개 정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본문 1 밑에 그 아이템명, 과제명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요하고 필요성, 도착성과 차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기 개요를 할 때 핵심 장표 하나, 필요성 핵심 장표 하나, 독창성과 차별성 핵심 장표 하나, 그걸 이제 개조식으로 푸시는 건데 이 개요들을 너무 막 복잡하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관심을 끄는 수준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기술 개발의 요소 내용을 여기다 다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최종 목표하고 연구 개발 내용 및 방법 부분에 다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고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개요도 정도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독창성과 차별성, 그다음에 선행 연구 결과, 애로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이 정량적 성능 지표 부분을 온라인 본문 2에 온라인 입력하게 돼 있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 정형화된.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본문 1, 2가 동시에 띄우고 볼 수가 없어요. 평가위원들이. 물론 컴퓨터 모니터가 더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 2를 동시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가위원들한테 친절해야 되겠죠. 최종 목표에다가 본문 2에 있는 양식, 정량적 성능 지표 및 그다음에 평가 방법, 평가 환경 이 내용을 최종 목표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평가위원들 친절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목표입니다. 단계별 목표는 이제 연차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상에는 연차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요. 그러니까 이게 1차 년도 과제인 경우에 상업성장 디딤돌 과제인 경우에는 어쩌면 이 최종 목표하고 단계별 목표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1, 2년 차, 뭐 2년 차가 아니면요. 이 단계별 목표는 이제 산업부라든지 이제 과기정통부 이상 과제로 넘어갔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중기부에서는 예시를 단계를 연차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디딤돌 과제인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단계별 목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 트리 전개를 하신 다음에 요소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용 및 방법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 및 방법을요. 예. 방법을 작성하시는데 여기에 좀 어렵게 쓰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아까 그 서두의 기술개발의 개요 부분에다가 개발 내용과 방법을 모든 부분을 거기다 집어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부분에 뭐 단년도면 단년도대로, 2차년도는 2차년도로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일정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예. 보시면 이 내용과 방법을 시간적으로 적으시는 게 이게 수행 일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결과물은 이제 어쩌면 계속 똑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여기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의 니즈, 예? 고객의 VOC하고 좀 연계돼서 좀 작성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추진 개발 내용 및 방법을 순서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입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추진 전략 및 방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개발 내용하고 방법을 표가 나와 있는데 좀 많이 적지는 마시고 요약을 하시고 추진 체계별로 업무 비중을 적으시는 게 추진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 내용하고 방법, 예? 그다음에 수행 일정, 추진 전략과 방법, 추진 체계 이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각기 다른 내용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기적이지 않게. 이러면은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평가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이 4번은 좀 어떻습니까?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는. 예. 제가 아마 평가위원이면 이 부분은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앞부분까지는 이제 목표가 정략적 성능 지표였어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뒷단부터는 이제 사업화 목표입니다. 정략적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화 목표라는 게 동사의 매출액 추정치가 되겠죠. 예. 그거를 이제 사업화 계획, 제품화, 양산화, 판로 개척 이 세 가지 타이틀로 풀어서 평가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화라는 거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은 고객사의 인증이에요. 앞단의 정략적 성능 지표는 물론 그게 수요기업의 인증일 수도 있는데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는 부분이고 이쪽에서 제품화라는 거는 바로 이제 고객의 오케이 사인 떨어져서 팔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제품화라는 게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예.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면 어떻습니까? 선정 때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품화 전략으로 제시하셔야 되고 양산화라는 거는 양산화라는 거는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좀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사업화 전략 및 계획 앞단에는 이제 개발 인력이 들어가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마케팅 인력하고 생산 인력도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화, 양산화, 판로 개척을 하는데 여기에 또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물적으로 투입이 되려면 돈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유기적으로 여기서 작성이 되셔야 돼요. 예. 이런 부분이 유기적인 작성이 되셔서 설득이 돼야지만 예? 그 평가위원들이 아마 좋은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그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PPT로 돌아와서요. 다 작성을 하셨어요. 예, 이거로 해서 좀 한번 하고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자체 점검사항을 한 몇 가지, 한 16가지 정도 좀 적어놨습니다. 예, 이게 자체적으로 점검사항일 수도 있지만 또 타인에게 물어보기를 해서 그 편집 수준부터 특허 회피 전략부터 예? 뭐 양산화 제품화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5분 정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3시간 정도로 해서 자세하게 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